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사회 문제로 많이들 알고 있는 학교 폭력은 사실 시대를 떠나 언제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공론화하기가 힘들었으며 피해자들이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고 사회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 때문에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은 학교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TV에 나오는 여러 공인들도 과거에 저지른 잘못의 죗값을 받곤 하죠.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과거의 잘못을 숨기거나 자신조차 자기가 한 잘못을 잊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과거의 잘못과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그 죗값을 받는다는 걸 알려드리러 나왔어요. 그러려면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괴롭혔는지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되겠어요. 절 괴롭혔던 동창의 이름은 이진이었습니다. 이진을 처음 만나게 됐던 건 중학교 1학년 같은 반이 되면서부터였어요. 진이는 얼굴이 예쁜 걸로 유명한 아이였고 저는 너무나도 평범한 아이였기 때문에 서로 엮일 일도 거의 없었죠. 같이 놀던 친구도 그룹도 달랐기 때문에 정말 같은 반 친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난 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 당시 개봉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속 여주인공이 저와 닮았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제가 하루아침에 전교의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소문은 근처 중학교로도 퍼졌고 여중이었던 저희 학교 교문 앞에 남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그 여주인공과 많이 닮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느낌이 있었던 거지 제가 그 여자 연예인처럼 예쁜 얼굴은 아니었죠. 그리고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여자 연예인과 닮지 않았고 제가 예쁜 얼굴도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언급되길 꺼리고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안 잊고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바로 진이었죠. 진이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걸 질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정도로 말이죠. 지나갈 때 일부러 제 어깨를 부딪히거나 여자 연예인과 관련된 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괜히 더 크게 비웃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가만히 있었고요. 원래도 제 성격이 활달한 편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 처음 받아본 사람들의 관심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웠기에 더 움츠러든 거죠. 그런데 제가 별 반응 없이 조용히 있어서 그랬는지 진이는 저를 점점 더 심하게 괴롭히곤 했습니다. 처음처럼 어깨를 치고 지나가고 비웃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겁을 먹을 정도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있는 걸 보면 대놓고 절 놀리며 욕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아니 걔 있잖아. 연예인 닮았다고 난리치는 게. 걔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 그렇게 못생긴 애가 연예인 닮았다고 하면 그 연예인한테 실례 아닌가? 근데 걘 미안하지도 않은지 당당하게 다니더라. 나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얼굴 가리고 다닐 것 같은데. 하긴 뭐 걔보다는 걔 부모님이 더 심하지. 어떻게 딸 얼굴을 그런 식으로 낳아놨냐? 양심이 있으면 나중에 성형이라도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제 생김새에 대한 비하와 심지어 저희 부모님 욕까지 하는 걸 들을 때면 참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심한 욕을 듣고 제가 눈물을 훔치면 그 애는 그걸 가지고 또 절 놀리곤 했어요. 야 강선미 너 울어? 너 왜 울어? 너 설마 내가 한 얘기 듣고 우는 거야? 야 오해하지 마. 나 네 얘기한 거 아니야. 난 어떤 연예인 닮은 애가 너무 깝치길래 짜증나서 한 말이거든. 근데 설마 그게 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애초에 네가 그 연예인 닮았다고 하는 것부터가 어이없는 거잖아. 너도 눈이 있으면 거울 보고 살 텐데.
설마 네가 스스로 연예인 닮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진이는 그런 식으로 꼭 제가 대꾸도 못하게 몰아갔고 저는 그 아이에게 제대로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향한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에는 쉬는 시간에 저한테 콤파스를 던져 제가 등과 팔에 큰 상처를 입은 적도 있었죠. 그나마 제가 팔로 막아서 다행이지 그대로 피하지 못했다면 저는 얼굴에 큰 흉터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이는 그걸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어머 선미야, 너 왜 거기 서 있었어? 난 너 있는 줄 모르고 실수했잖아. 사람한테 그런 걸 던지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야,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어? 난 실수야. 손이 미끄러져서 날아간 걸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위험하면 알아서 좀 피하지. 그러게 왜 괜히 눈치 없이 내 앞에 알짱거려서 그런 일을 당해? 지가 조심성 없이 다쳐놓고 누구한테 난리야? 하여간에 강선미 진짜 눈치도 없고 재수도 없네. 그렇게 진이가 절 괴롭히고 비웃을 때면 저는 간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은 없고 진이는 제 할 말 다 하며 저를 면박을 주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진이는 그런 제 모습이 웃긴지 더 심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제가 일진한테 가서 맞고 오길 바라는 듯 제게 일진을 때리라며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싫다고 버텼고 그러자 진이는 다른 나쁜 짓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맞을래? 어? 내가 때려줘? 때리지 마. 미안해 진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내가 많이 봐줬다. 그럼 문방구 가서 학용품 좀 훔쳐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지금 나더러 도둑질을 하라는 거야? 왜? 맞기 싫다며. 그럼 맥값 대신 볼펜이라도 가져오라 그런 건데 그것도 싫다 이거야? 도둑질을 어떻게 해? 나 그런 짓 해본 적 없어. 그럼 뭐 어떡하겠다고? 못하겠으면 돈 가져오던가. 너 앞으로 나한테 5,000원씩 갖다 바쳐. 안 그럼 너 진짜 재미없는 줄 알아? 어느 날에는 물건을 훔쳐오라고 하기도 하더니 결국엔 돈까지 뜯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더러 자기한테 매주 상납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없는 형편에도 어떻게든 저금통을 털어 돈을 가져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괴롭힘이 멈췄던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아이에게 휘둘리며 계속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제가 미련한 거지만 그때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진이가 억지로 시킨 나쁜 짓들을 제 약점으로 쥐고 있었고 거기다 진이 그 애는 학교에서 평판도 좋은 편이었거든요. 진이 부모님은 교회 목사셨는데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얌전하고 착한 척을 해서 어른들은 모두 진이를 모범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저같이 조용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완전 날라리였죠. 그러니 제가 선생님들에게 진이를 고발한다고 해봐야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한 적도 있지만 오히려 여자아이들 사이에 시답지 않은 다툼 정도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래서 저는 별 수 없이 그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만 했고 악몽 같은 학창 시절을 보내야 했어요. 그나마 다행히 저를 챙겨주는 몇몇 친구들 덕분에 겨우 버틸 수 있었죠. 저는 고마운 친구들을 떠올리며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학창 시절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아왔어요. 생산직 일부터 웹판원에 전화상담 업무까지 별의별 일을 다 하며 누구보다 바쁘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서울로 상경해 일을 하던 저는 우연한 기회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열심히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 저한테는 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보험 설계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늘 한 건이라도 따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떻게든 연줄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약속 자리에도 자주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보험을 들어주는 분들도 계시고 필요한 다른 지인들에게 소개해주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남편을 만나게 된 그날도 저는 제게 보험 고객을 소개해주겠다는 지인의 말에 불이 나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제게 소개해주기로 했던 그 보험 고객님이 저와 같은 동네 출신의 동네 오빠였어요. 그날 만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사이였지만 서울이라는 객지에서 동양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가웠죠. 이후 같은 동양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저희는 그 후로 부쩍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팍팍하고 괴로운 서울살이에 저희는 서로의 몇 없는 고향 친구가 되어줬어요. 이후 저희는 그 뒤 자주 연락하며 지내게 됐고 명절이나 일이 있어 고향에 내려가게 될 때도 같이 고향을 찾은 오빠와 만나게 됐죠. 서울에서도 고향에서도 자주 만나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었는지 저희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마음을 고백하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잘 몰랐던 동네 오빠와 연애하게 된 것도 신기했지만 저희는 생각보다 더 잘 맞는 사이였어요. 그렇게 예쁘게 만나던 저희는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됐고 몇 년 뒤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됐습니다. 사실 남들처럼 결혼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던 건 아니었지만 저희는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 생각해 조촐하게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죠. 남편이나 저 둘 다 집안 형편이나 사정이 비슷한 처지였고 서로 더 잘나고 못난 것도 없다 보니 저희는 서로 형편에 맞춰서 살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들보다 부족하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행복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학창시절 절 괴롭히던 진이는 따로 다짐할 필요도 없이 잊어가고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진이를 만날 일도 없었고 계속된 행복으로 그 존재 자체조차 희미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이가 다시 제 인생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절 괴롭히던 모습 그대로 말이죠. 진이를 다시 보게 됐던 날은 동창회가 있던 날이었어요. 이전까지는 진이가 동창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진이를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친한 친구도 없는 그 동창회 자리에 진이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한눈에 절 알아보곤 아는 척을 했죠. 어? 이게 누구야? 선미! 우리 강선미 아니야? 야, 선미 너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못 봤으니까 벌써 15년도 더 넘었네? 이야, 너는 안 보고 싶었어? 난 너 진짜 보고 싶었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는데. 뭐? 네가? 날? 그래, 넌 내가 보고 싶었구나. 아무래도 우리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나 보네. 그래도 뭐 너한테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니 고맙네. 근데 난 사는 게 바빠서 그런지 네 생각 안 났어. 아, 그래? 그렇다면 난 좀 서운하네. 그래도 난 너랑 좋든 싫든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 네가 날 조금은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예상치도 못한 진이와의 만남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친한 척하며 제가 보고 싶었다고 하니까 화가 났죠. 거기다 뻔히 제가 자기와 좋은 기억이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친한 척을 하니까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동창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는 없어서 좋게 말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진이와 가까이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동창회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진이를 의식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었죠. 하지만 학창시절처럼 진이가 절 가만두지 않았어요.
제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절 부르거나 제 곁으로 와서는 괜히 저와 말을 섞으려고 했죠. 야, 내가 너 보고 싶었다고 말까지 했는데 왜 계속 나 피해?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 너한테 진짜 섭섭해지려고 한다. 예, 너 앞으로도 나랑 멀어지면 네가 너 싫어하는 걸로 알 테니까 지금부터 옆에 있어. 알겠지? 아, 그나저나 너 결혼했다며? 너 결혼하면 난 꼭 불렀어야지. 왜 안 불렀니? 나 있었으면 네 남편한테 우리끼리 있었던 이야기 하면서 야, 이진이, 너 그만하지 그래? 나이 30 넘어서 아직도 사람 괴롭히고 싶냐? 넌 지금 이게 재밌어? 주위 애들은 네가 이러는 거 재밌어 하는 것 같아? 뭐? 선미야, 너 왜 예민 떨어?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난 그냥 네가 결혼하는데 함께 못해서 아쉽다고 하는 거잖아. 아쉬워? 뭐가 아쉬운데? 왜 아쉬운데? 너랑 나랑 무슨 사이였다고 아쉬워? 그리고 아까도 네가 왜 날 보고 싶어 하는데? 너랑 나 사이에 무슨 좋은 추억이 있다고 추억 어쩌고 저쩌고 소리를 짓거려? 우리 선미 나이 먹고 많이 컸네. 15년 넘는 시간 동안 그땐 없던 용기가 아주 많아진 것 같아. 근데 까부는 것도 적당히 하지. 네가 소리 지르면 내가 못된 년처럼 보이잖아. 안 그래? 그리고 난 너에 대해서 좋은 기억밖에 없어. 네가 생각해봐. 내가 네 덕분에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너무너무 즐겁게 다닐 수 있었는데 왜 너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겠어? 물론 당하던 너 입장은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그때도 지금도. 그래서 내 입장에서 말한 건데 뭐가 어때? 아니, 그래서 뭘 어쩌라고? 뭐 이제라도 옛날 일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거야? 내가 너 만나면 미안하다고 빌 줄 알았니? 아니, 네가 어떤 년인데 나한테 사과하려고 하겠어? 네가 얼마나 못된 년인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 곁에서 떨어져. 사과 따위 바라지도 않으니까 저리 꺼지라고. 너 되게 말 함부로 한다. 이럴 때면 꼭 옛날로 돌아가고 싶네. 옛날이었으면 지금 네 입에서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내가 너 재미나게 가지고 놀았을 텐데. 그런데 너 그거 아니? 지금도 옛날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뭐? 넌 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싶은 건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좀 꺼져. 아니, 꺼지라고. 야, 너 내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까지 세게 나온 거 후회할걸? 너 보험 판다며? 여기 다른 애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잘 안 되는지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던데. 내가 너 실적 한 번에 채울 수 있게 보험 들어줄까? 실은 내가 남편을 잘 만나서 너 실력 정도는 한 번에 채워줄 능력이 돼. 아니지, 실적이 문제가 아니겠다. 너희 보험왕 이런 거 있지 않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나만 해도 네가 내 등골 빼먹겠다고 들어달라는 보험 다 들어줄 수 있고 우리 남편도 내 말이면 껌뻑하거든. 거기다 내가 방금 말했지? 우리 남편 능력 있다고. 회사 사장인데 밑에 직원이 좀 있어.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보험사가 회사와도 계약한다며? 그때 네 이름만 살짝 들어가도 네 입장에선 회사에 잘 보여서 좋은 거 아니야? 거기다 따로 직원들 보험도 우리 남편에게 부탁해 연결해달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너한테 이득일 테고. 또 그거 아니? 나도 남편 덕에 운영하는 가게가 있어서 몇 명 안 되지만 직원 있어. 자, 어때? 벌써 네가 오늘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되진 않아? 근데 선미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니? 나 진이잖아. 너의 오랜 친구 진이. 내가 네 덕분에 얼마나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주제 모르고 건방지게 굴었다고 널 용서 못하겠어? 어떻게 보면 내가 지난 10년 동안 네 주위에서 사라져서 네가 네 주제를 몰랐던 거고. 그렇다면 내 잘못도 있던 건데.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용서해 줄게. 무릎 한번 꿇어봐. 그럼 내가 약속하고 보험 가입해 줄게. 나랑 우리 남편은 물론이고 남편 회사, 우리 가게 직원들 것까지. 자, 빌어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똑같더라고요.
예전에 절 괴롭혔을 때나 15년이 지난 그때나 악마 같은 그 얼굴이 사람 괴롭히고 무시하는 게 재밌다는 그 표정이 너무나도 똑같았죠.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그 모습에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꼈던 감정은 분노였어요. 그래도 어릴 때는 질투심과 또래들 사이에 우월감에 그런 잘못된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어떤 게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해서는 안 된 일인지 뚜렷하게 알게 되잖아요. 거기다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니한테는 자식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자식이 생기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말과 달리 예전과 다를 것 없는 지니 그년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과거 지니에게 당했던 일까지 바로 오늘 당한 일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죠. 저는 흥분한 상태로 지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제지로 아쉽게 지니가 제 손에 닿지 않았죠. 그 대신에 어렸을 때부터 괴롭힘을 당하며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말을 쏟아냈어요. 야, 넌 그 나이 처먹고 아직도 어렸을 때 했던 짓 그대로 하냐? 자식도 있다는 년이 안 부끄러워? 네 자식이 너 이런 모습 보고 무슨 생각할까 생각 안 들어? 너 그동안 너 쫓아다니는 하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너야말로 네 주제를 모르는 것 같은데 너는 남이 괴로워하는 걸 즐기는 소시오패스에 비겁하고 위선자인 년이야. 별것도 아닌 년이라고. 너 지금 말리는 애들만 아니었으면 내 손에 죽었어. 너 가만 안 뒀다고? 뭐래 보안팔 인연이. 야, 남들 비위 맞추고 눈치나 살살 보면서 사는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학교 다닐 때 나한테 당하기 싫었으면 네가 더 잘나지 그랬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네가 나보다 못나서 내가 너 도와주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적설한답시고 너 무시한 거 아니냐고. 그러게 이번에도 무시당하기 싫었으면 무시당할 보험팔이를 하지 말고 더 잘난 직업 같지 그랬어. 아니면 잘난 남편 둔 사모가 되던가. 그리고 뭐? 날 죽여? 야, 해봐. 해봐! 너 내 몸에 손 하나 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내가 돈이 얼마나 들든 너 고소하지. 돈 받으려고 고소하는 게 아니라 너 괴롭히고 네 입에서 잘못했단 말 나오게 하려고 고소한다고. 왜? 내가 허풍 떠는 것 같아? 어디 어떻게 되나 보여줘? 야, 너희들 쟤 놔둬봐. 쟤가 변호사들한테 법으로 두들겨 맞고 싶나 본데 나도 보라고. 야, 꼴값을 떨어도 능력을 갖춘 다음에 떨어. 실적 안 나와서 걱정하는 보험팔이 주제 어디서 사장 사모한테 꼴값을 떨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주제를 알라고. 내 발밑에 있는 네 주제를. 지니 그년의 헛소리에 반박할 말은 차고 넘쳤지만 어쩐 일인지 말이 더 이상 나오질 않더라고요. 당시에 실적이 나오지 않아 압박을 받고 있었던 제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지난 15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돈 많고 능력 좋은 사람이 갑이고 다라는 물질 만능주의에 저도 모르게 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따로 할 말도 없었고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인성의 지니 그년과 대화가 통하질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열내는 걸 포기하고 친구들을 따라 지니 그년과 멀리 떨어져 앉았죠. 하지만 서로 떨어졌어도 지니 그년은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지니의 행동에 잔뜩 열을 받았던 저는 평소에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벌컥벌컥 마시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기억이 뚝 하고 끊기게 됐죠. 눈을 떠보니 다음 날이었고 저희 집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밀려오는 숙취에 힘들어하며 주방으로 나가 저 대신 아침을 차리고 있는 남편에게 어젯밤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물어보게 됐죠. 아, 머리야. 여보, 나 어제 어떻게 집까지 온 거야? 친구들 중에 우리 집 아는 애는 없었을 텐데 나도 술에 너무 취해 있었고.
잘 즐기고 있나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당신 친구가 받더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벌써 많이 취했다고 얘기하길래 내가 데리러 갔지. 당신 속 많이 쓰리지?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당신 그렇게 취한 모습 연애 때도 못 봤는데. 어? 어제 동창들 만나서 내가 기분이 좋았나 봐. 좀 과음을 했네. 혹시 내가 어제 무슨 실수한 건 아니지? 아니면 내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라도 들었어? 아니, 다른 별말 없던데. 당신도 그냥 취했을 뿐이지 실수한 건 없고. 어쨌든 당신 그렇게 취한 모습 볼 수 있어서 나도 재밌었어. 근데 당신 동창 중에 이진 걔도 있더라? 당신 이진 걔랑 동창이었어? 진이? 당신이 진이를 알아? 어떻게? 어떻게 알긴, 걔 우리 동네에서 꽤 유명했잖아. 그리고 유명한 건 말고도 내가 아는 애들이랑 아는 사이기도 했고. 근데 당신과 동창 사이일 줄은 몰랐네.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나 봐? 우리 결혼식 때나 당신 친구들 만날 때 한 번도 못 본 거 보면. 친한 편은 아니지. 어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봤어. 내 친구들도 진이랑 연락하지 않는 사이고. 그나저나 나 정말 실수한 거 없지? 내가 너무 취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되네. 없다니까. 집에 와서도 바로 골아 떨어졌고. 속 아플 텐데 얼른 밥 먹자. 이제 국만 뜨면 되거든? 남편에게 제가 어젯밤 집으로 어떻게 왔는지 묻던 도중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진이를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남편에게는 제가 학창시절 진이에게 당했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고 얘기를 하는 것조차 굴욕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웬만하면 숨기고 싶었던 기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진이를 알고 있다고 하니 혹시 제 과거를 알게 되었을까 걱정됐습니다. 혹시 제가 술에 취해서 주사를 부리다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절 데리러 왔던 남편이 진이와 다투고 있던 절 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친구들이 제가 만취한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어젯밤 있었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지 남편에게 물어봤던 거죠. 다행히 남편은 어젯밤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전 걱정이 됐어요. 밥을 먹는 내내 신경이 쓰였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숙취를 신경 쓸 새가 없었죠. 저는 밥을 다 먹고는 곧장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젯밤 남편이 절 데리러 왔을 때 무슨 일 없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다툼 이후로 저와 진이 사이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만취된 이후로는 잠만 잤다고 했고요. 겨우 한숨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동창회를 안 나가거나 나가더라도 진이 그년이 온다면 바로 자리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그날의 소동은 대충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어요.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이 훌쩍 지난 그때까지 저를 무시하고 과거 자기가 저지른 학폭에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진이 모습에 치가 떨리고 화가 났지만 마땅히 복수할 방법도 없었기에 그냥 잊기로 했죠. 다시는 마주치지 않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너무 빨리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주 주말, 저는 남편과 데이트를 나갔다가 한 카페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서 진이를 마주치게 됐어요. 그것도 하필 손님과 손님이 아닌 가게 사장과 손님으로 말이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대를 일주일 만에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짜증나는 일이었는데 가장 만나지 않았으면 했던 남편과 진이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된 상황에서 말이죠. 들어가자마자 알게 됐다면 바로 가게를 나갔을 텐데 음료가 막 나올 때 진이와 마주치게 돼서 꼼짝없이 마주치게 됐어요. 거기다 어이없게도 진이는 동창회 날 저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듯이 보였어요. 아마도 니까짓게 감히 내게 덤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제게 분했던 거겠죠. 그래서 그냥 지나치면 될 걸 굳이 저희가 있는 테이블로 찾아와서는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선미 아니야? 어떻게 된 게 10년 동안 못 보고 지냈는데 동창회 이후로 우리 자주 본다? 근데 옆엔 누구... 아, 네 남편이구나. 안녕하세요. 저 선미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이진이라고 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얼굴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많이 낯이 익는데. 너 진짜 나 못 알아봤구나. 나야 나 XX 고등학교 이준서. 이준서? 준서 오빠? 아, 우와,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오빠 진짜 오랜만이네요. 근데 선미 남편이 오빠였어요? 난 오빠가 선미 남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진짜 세상이 좁긴 좁구나. 그러게, 나도 네가 이 사람이랑 친구일 줄은 몰랐어. 그동안 잘 지냈고? 당연히 잘 지냈죠. 근데 선미가 제 이야기를 안 했나 봐요. 사실 저랑 선미랑 학창시절에 꽤 친해서 남편한테 얘기할 만도 한데. 그리고 일주일 전에 동창회에서 만나기도 했고요. 이 사람이 네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넌 혼자 왔어? 혼자 온 건 맞는데 제 가게라서 잠깐 들린 거예요. 사람들 얼마나 있나 보려고. 여기 네 가게야? 와, 이 동네에 이 정도 크기인 가게면 너 되게 성공했다. 손님들도 많고. 성공은요, 그냥 취미 삼아서 하는 거예요. 제 자랑 같아서 말하기 좀 그런데 이거 저희 남편이 차려준 거거든요. 제가 카페나 해보고 싶다고 말했더니 이렇게 사람 몰릴 수밖에 없는 곳에 매장을 차려주더라고요. 근데 손님 대하는 거나 커피 만드는 게 적성에 안 맞아서 직원 두고 그냥 왔다 갔다 관리만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오늘 이렇게 오래된 인연을 만나네요. 그것도 두 사람이나. 그래서 말인데 나 잠깐 앉아도 되죠? 그날 선미랑도 대화를 많이 못 나눴고 선미 남편이 오빠라는 걸 알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요. 괜찮죠? 진이는 반갑다는 핑계로 자리를 잡았어요. 나중에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제 남편과 그렇게 친한 사이도 잘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닌데도 말이죠.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이였고 같은 학원을 다닌 정도의 친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선미가 자리를 잡았던 건 오로지 저 때문이었어요. 진이는 제가 학창시절 괴롭힘 당한 일을 남편에게 숨긴다는 걸 알곤 저를 가지고 놀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그래서 과거 일을 교묘히 바꿔 제 남편에게 우리 두 사람의 즐거웠던 추억인 것처럼 떠들어댔죠. 근데 얘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잖아요. 우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그래 해봐 이렇게 말했던 건데 얘가 진짜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엔 그게 너무 웃기고 신기해서 몇 번 더 해보라고 했는데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경찰서까지 갔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라 뭘 잘 몰라서 그런 거지만 그때 선민 진짜 4차원인 아이였어요. 그런 일 진짜 많았는데. 또 뭐가 있었더라? 얘가 저희 학교 일진이네 때린 일도 있었는데 오빠 못 들어봤죠? 갑자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진 모르겠는데 얘가 갑자기 학교 일진한테 가더니 교과서로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 일로 맞은 일진이 얘 때리고 학교 다른 일진까지 데리고 와서 또 때리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난 지금 그 이야기 듣고도 이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 아내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지냈던 거야?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아? 야, 오늘 너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간다. 야, 너 왜 이 재미있는 얘기를 오빠한테 안 해주고 있었어? 오빠 이렇게 재밌어 하는데. 근데 너 학교 다닐 때 왜 그런 행동들 한 거야? 약간 그 나이 때 혈기 같은 건가? 글쎄, 너 다른 애랑 나를 착각하나 보다. 난 그런 적 없거든. 혹시 모르지.
누군가를 날 협박하고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그랬으면 몰라도. 어쨌든 네가 뭘 착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지금 다른 곳도 가봐야 해서 이만 일어나려고. 그래? 뭐 그럼 아쉽지만 일어나야지 뭐. 근데 너 조금 전에 말한 게 기억 안 난다고? 그럼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어디 한번 그때 같이 있었던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럼 누구 기억이 진짜인지 알 수 있겠지. 오빠, 그럼 아쉽지만 다음에 봐요. 다음에 제가 우리 선미랑 있었던 추억 더 많이 기억해내서 오빠한테 들려줄게요. 그래, 그러자. 다음번에도 내가 모르는 이 사람의 모습 좀 자세히 알려줘. 오늘 즐거웠어. 다음에 보자. 속이 뻔히 보이는 진이 그년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남편에게 그년이 한 말 모두가 거짓이라고, 사실은 그년이 날 괴롭혔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일이었지만 6년간 제대로 된 반항도 못하고 바보처럼 괴롭힘 당한 과거의 저 자신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으니까요. 아무리 제 모든 걸 알아도 되는 남편이라고 하지만 이왕이면 제 좋은 면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꽁꽁 싸매듯이 제 과거를 남편에게 숨겼죠. 진이 그년만 다시 마주치지 않는다면 구태여 다시 꺼내볼 이유가 없는 과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기려고 했습니다. 한동안은 제 생각처럼 진이를 잊고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또 진이와 마주보게 됐어요. 이번엔 남편이 만든 자리 때문이었죠. 카페에서 진이를 만난 그날이 계기가 됐는지 남편과 진이가 연락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진이와 정말 친한 줄로 오해한 것 같았어요. 진이 그년도 모자라 진이 남편까지 함께하는 부부 동반 자리를 만들었죠. 그 피하고만 싶었던 자리를 도착해서야 알게 됐던 저로서는 무방비 상태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을 보고 든 생각은 남편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사실 남편 앞에서 정확하게 진이 그년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은 저에게 잘못이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제가 진이를 불편해한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행동했거든요. 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반응하지 않았고 표정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표정을 가장 유심히 관찰하고 어떤 기분일지 제일 잘 아는 남편이 그런 자리를 만드니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표정이 밝을 순 없었지만 인상을 찌푸리지는 않았죠. 그런 저와 달리 진이 입은 귀에 걸려 있었어요. 마치 이번엔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해줄까라는 기대감 높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렇게 진이가 제 속을 긁고 저를 약올리는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진이 남편은 진이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였어요. 덕분에 진이도 저와 있을 때처럼 제 남편과 있을 때처럼 행동하진 않았죠. 그래도 그년의 목표는 오로지 절 괴롭히고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순화되었을 뿐 말 안에 있는 조롱은 한결같았죠. 그러던 도중 남편이 그 자리에 분위기를 바꾸는 말을 했습니다. 선미 진짜 착하지 않아요? 진짜 바보같이 착하죠? 아니 어느 누가 자기 용돈, 자기 부모님 돈을 슬쩍해서 친구들 떡볶이, 참고서, 노는 비용까지 대줘요. 그렇다고 선민의 집안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는데 얘가 저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퍼주는 거 좋아하고 계산 같은 걸 안 해서 큰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난 선미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한다고 해서 걱정부터 했어요. 어쨌든 보험은 보험자보다는 회사의 이득을 우선시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미는 착해도 너무 착하니까 잘하나 싶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 실적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보험 좀 들어주려고 했는데 또 친구들한텐 보험 판 게 미안한지 제 제안을 거절하더라고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보험 들어달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좋은 친구긴 한데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진이 네가 이 사람 생각을 많이 해줬구나. 난 이 사람이 말을 안 해줘서 몰랐네. 두 사람 보면 솔직히 부럽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 먹으면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친구가 몇 없잖아.
그런데 서로 떨어진 시간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생각해준다니 부럽네. 그래서 그런데 혹시 진이 네 딸 수지라고 했나? 수지는 그런 친구가 있나? 아니다. 아직 그런 친구를 바라기엔 너무 어리구나. 그럼 질문을 바꿔서 수지한테 진이 너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수지요? 갑자기 우리 수지는 왜... 저 같은 친구 있으면 좋겠죠. 저도 제법 인기 있는 친구였으니. 그래? 그럼 수지 입장은 어떨까? 한번 네가 우리 선미한테 한 짓들 전부 다 말해주고 이런 친구는 어떨지 물어볼까? 네? 오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선미한테 한 짓이라니? 아, 너 기억 다 못하지? 네가 한 짓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들었던 걸 좀 적어와봤어. 아무래도 말로 다 하기 힘들 것 같고 네 남편분도 봐야 할 것 같아서. 자, 여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진이가 제 아내에게 학창시절에 한 짓들인데 근데 이것도 일부일 겁니다. 이 사람도 15년, 20년 전 일이 어떻게 다 기억나겠습니까? 그것도 이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 하소연할 때 겨우겨우 받아 적은 것뿐인데. 남편은 천연덕스럽게 인쇄된 종이를 진이와 진이 남편에게 건넸어요. 얼떨결에 인쇄된 종이를 받은 두 사람은 그 내용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두 사람보다 더 놀랐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남편이 저와 진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으니까요. 나중에 모든 게 끝이 난 뒤에야 들었던 이야기인데 동창회에서 진이 그년 때문에 분에 받쳐 만취한 그날 제가 남편을 붙잡고 제가 당해온 모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진이를 도저히 가만둘 수 없었는지 저 몰래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진이가 사정으로 있는 카페를 간 것도 연락을 이어간 것도 부부 동반 자리를 만든 것도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진이를 안심시켜서 남편까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 자리에서 진이의 실체를 모두 밝히려고 한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실까지 말이죠. 오빠, 이게 다... 여보, 이거 다 진짜 아니야. 당신이 내 친구들한테 물어봐. 내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 진짜 결백해. 오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야, 강선미, 네가 말해봐. 내가 이런 짓을 했다고? 내가? 선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 내가 혼자서 꾸민 일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 그리고 네 질문에 내 답은 응이야. 나도 따로 알아봤어. 네가 내 아내에게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사실이던데. 너 앞에서는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인 척하면서 뒤에선 너보다 약한 애들 괴롭혔다며? 어떻게, 지금이라도 내가 들었던 얘기들 들려줄까? 너랑 같이 학교 다녔던 동창들한테 동의받고 녹음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여보, 이 사람들 말 듣지 마. 상대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가자. 잠깐만, 여기서 확실히 마무리 짓고 가야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없지. 죄송한데 이게 뭔지도 알겠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실수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녹음 파일까지 있으면 그쪽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겠죠. 근데 어렸을 때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원하시는 거라면 저라도 대신 사과하죠. 그럼 된 건가요? 그쪽은 아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짓을 했든 상관이 없나 봐요? 누군가한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남긴 사람인데. 그럼 조금 전 말한 것처럼 진이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따님 때 얘기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저기요, 적당히 하시죠? 두 사람 간의 일을 왜 아이에게 전가시킵니까? 그리고 사과하겠다고 하잖아요. 엎드려서 절받기도 절로 치나 봐요. 그리고 그쪽은 이 정도 과거는 그냥 덮어줄 수 있는 대인배인가 봐요. 그럼 이건 어때요? 아내의 남자 과거는 어떻습니까? 아주 난잡한 과거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오빠! 아니,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아주 정신 나간 놈이었네? 야, 너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알겠어?
여보, 미친 소리 듣지 말고 나가자. 상대할 필요도 없어. 미친 소리? 야, 너 나랑 어떻게 알게 됐는지 기억 못해? 너까진 애라는 거 내가 알 수밖에 없잖아. 너랑 사귀었던 놈이 내 사촌인데? 내가 너랑 그 놈이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알지? 그리고 성인 돼서도 네 이야기 종종 들었고. 저기요, 그쪽 아내가 어렸을 때 원조 교제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해서 어른들한테 돈 뜯어냈고요. 거짓말인 것 같죠? 근데 진짜입니다. 증명해줄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 제 남자친구가 저랑 동갑인 제 사촌 동생이었거든요. 저와는 친하지 않은데 같은 동네 동갑이고 사촌이라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많이 들었죠. 어떻게 뭐 전화라도 연결시켜 줄까요? 아, 아니다. 이 사진부터 보여주면 되겠구나. 나 이거 찾는다고 꽤 힘들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댁까지 찾아가서 창고 뒤진 다음 겨우 찾았다고요. 자, 여기 보이죠? 진이랑 제 사촌동생.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진이 걔가 그 정도로 까진 애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그런 짓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내민 사진 한 장과 자신만만한 표정에 그 충격적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당황하고 있는 진이 모습은 확신을 더해줬고요. 이번엔 진이 남편도 꽤 많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아, 여보, 그냥 가자니까 왜 헛소리를 듣고 있어? 잠깐만. 너 아니라는 말만 하지 말고 뭐라고 해명 좀 해봐. 이 사진은 뭐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뭔데? 어떻게 된 일인데? 여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설마 날 의심하는 거야? 아, 내가 진짜 그랬다고? 아니야. 아, 물론 학교 다닐 때 사진 속의 남자랑 사귄 건 맞아. 아, 그런데 원조 교제? 돈을 뜯어? 그런 건 안 했어. 그건 말도 안 되지. 야, 진이야.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넌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이면 죄다 거짓말이라고 하냐?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뭐 그럼 어떡해. 오랜만에 네 옛 남자친구한테 전화 좀 걸어볼까? 내가 들었던 얘기들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해줘? 그럼 아예 한 번에 몽땅 몰아서 물어보자. 나도 너에 대해서 아는 거 다 털어놓을 테니까. 저기요. 클럽 죽순이라는 단어 알죠? 매일 클럽 가서 노는 여자. 진이가 꽤 유명한 죽순이었어요. 그런데 클럽 자주 다니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고 클럽 다니면서 남자를 꽤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또 내가 누구랑 연애하든 자유인 남의 연애 가지고 뭐라 하자는 건 아니고 애를... 뭐? 애를? 지금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임신했다고요? 제가 듣기론 그랬어요. 그래서 애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제 사촌동생에게 꽤 자주 돈을 빌려갔다고 합니다. 횟수는 제가 생각이 나질 않는데 정확히 알고 싶으면 전화 연결하죠 뭐. 어차피 앞에 내용도 확인해 봐야 하니까. 여보, 아니야. 정말 아니라는 말 말고 뭐든 해명을 하라고. 그리고 이제 저 사람 전화 한 통하면 다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언제까지 아니라는 말만 할 거야? 내가 듣기엔 저 사람 말이 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 계속 아니라고 해. 그럼 난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난 모든 게 확실해질 때까지 수지 데리고 부모님 댁에 있을게. 그리고 만약 오늘 나온 이야기 중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이라면 그땐 다 끝이야. 오늘 당신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은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 입으로 들었어야 할 말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받아들여. 여보, 잠깐만. 내 이야기도 들어봐야지. 내가 당신 아내잖아. 내 말이 더 사실에 가깝잖아. 여보! 아내의 학폭까지는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범죄와 문란한 생활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나 봐요. 진이 남편은 진이의 애타는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떠났죠. 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충격받은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저와 남편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부부 둘이서 합심해 사람 밟으니까 좋아? 이러려고 이 자리 만든 거야? 연기까지 해가면서? 부부 둘이 진짜 무섭다. 어쩌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밟아? 함정까지 파서? 그건 이 사람을 괴롭힌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않아? 너 때문에 선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난 상상조차 안 되는데. 그리고 모두 다 네가 선택해서 벌어진 일이잖아. 그럼 그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지. 내가 둘 다 가만 안 둘 거야. 나 이혼당하고 내 딸까지 잃으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라고? 짝. 뭐야? 강선미, 지금 네가 날 때린 거야? 네가? 야, 그만 징징거려. 이 말대로 네가 선택해서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그러게, 동창회에서 네가 나한테 사과만 했어도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어. 그런다고 네가 어린 시절 네 잘못이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난 그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 받고 끝낼 생각은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릴 원망 말고 매번 선택의 순간에서 잘못한 널 원망해. 처음 날 질투했을 때부터 날 괴롭히고 범죄나 저지르고 생각 없이 남자들 만나면서 용서받지 못할 짓까지 한 매 순간에 너를 원망하라고. 넌 너 스스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만든 너로 인해서. 이제 네 주제를 좀 알겠니? 아무리 과거를 지운다고 해도 지워지지 않은 너의 악마 같고 더러운 네 주제를. 남편과는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 더 이상 네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을 것 같다. 내 남편 덕분에 속 시원하게 복수한 것 같거든. 저는 진이를 깔보며 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듣게 됐죠.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남편에게 울먹이며 고맙다고 말했고요. 사실 가족이라고 해도 복수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복수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결과가 나쁜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안정적인 위로를 해주는 건데 남편은 제게 복수와 위로 두 가지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편에게 항상 감사해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진이는 결국 딸의 양육권을 빼앗긴 채 이혼하게 됐고, 이혼하며 그 사유가 목사인 친정 부모님께도 알려지며 연이 끊기게 됐습니다. 그게 다 자업자득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학폭 가해자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꼬리표가 붙어 다닐 거라고. 그게 밝혀지면 절대 이 세상 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학폭 피해자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괴로운 시간 잘 버텨냈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죠. 옛말에도 있잖아요. 때린 놈은 다리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는 말이요. 인생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한 우리가 더 떳떳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움츠러들지 마세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모두들 행복하세요.